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손정민 사건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손정민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흥미거리도 아니고 그냥 뭘 알리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 죽음에 대해서 밝혀진 여러 증거물이나 목격자들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경찰이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석연치 않다. 있을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정의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인이 술이 취해서 한강에 이렇게 입수를 해서 있다가 급경사면에서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실족사해서 익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건 경찰의 직무유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추론이지 어떤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추론일 뿐입니다. 어떤 객관적 증거물과 증인의 목격자들의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동석자가 편의점에서 그 물건을 샀던 데가 1시 30 몇 분인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시 18분에 찍힌 사진에 의하면은 손정민 씨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다기보다는 어떤 실신 상태 같이 이 몸이 이렇게 아무리 술에 취해서 누워있어도 몸에 어떤 기운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어디 부위인가요? 하여튼 머리 어디 부위에서 출혈 피가 나온 흔적이 좀 있고요. 뭐 뺨이 뭐 이렇게 부어 있었다나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있고 그 사진을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는 동석자는 피해자 손정민 씨의 몸을 더듬습니다. 그때 뭐 손정민 씨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손정민 씨의 핸드폰은 동석자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몸을 더듬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정민 씨가 이렇게 쭉 쳐져서 누워있는 그곳에는 자리 까는 거 멍석도 없었대요. 그냥 잔디 위에 이렇게 있고 동석자는 그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같이. 이미 이때부터 손정민 씨는 그 상태에서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의식불명의 실신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변의 목격자들도 둘이 술 먹다가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냥 만취해서 저렇게 쓰러져 자는구나 이렇게 또 그 옆에 동석자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혼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점검이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목격자들은 그렇게 넘어갔겠죠. 2시 18분에 굉장히 나중에 시신에서도 발견된 건 머리 부분에 5cm 규모의 자상, 칼이나 송곳으로 찔리는 흔적이 2군데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진에 약간 피로 보이는 붉은 흔적이 있어요. 그럼 2시 18분부터 하여튼 그러다가 CCTV를 쭉 그렇게 면밀 분석하니까 3시 31분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언덕 아래로 툭 던져졌거나 밀쳐지는 그런 장면이 찍힙니다. 그리고 5초 뒤에 누군가가 던져진 곳으로 밑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그게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3시 31분경입니다.
그 3시 35분인가 6분인가 약 한 5, 6분 지나가지고 6, 7분 지나가지고 그 걸어 내려갔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라오는 장면까지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정황을 보니까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던져졌거나 아무튼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은 올라왔고 그게 바로 손정민 씨하고 동석자입니다. 그러면 올라왔다면은 누가 올라왔을까요? 손정민 씨가 올라왔을까요? 동석자가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동석자가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배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시 37분에 올라왔죠. 한 사람은. 그리고 4시 20분경에 낚시꾼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강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막 5cm 아니 그 무릎밖에 안 차는 그곳에서 막 평영 헤엄을 치더라. 이런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4시 20분경에 동석자가 손정민 씨 이렇게 거의 의식불명인 손정민 씨를 끌고 이렇게 강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동석자는 4시 20분까지인가 막 자기도 자고 있었는데 자고 깨보니까 손정민 씨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집에 왔다고 그러는데 동석자에게서도 뭐 신발이나 여러 그 옷에서 보면은 물에 빠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물에 빠져서 4월 25일 새벽 4시 20분 30분이면 굉장히 춥겠죠. 그래서 토끼굴에서 찍힌 사진도 보면 약간 추위에 몸을 움츠리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즉 동석자도 물에 입수를 했다는 것이죠. 3시 37분에 손정민 씨를 언덕 밑으로 내려놓고 거기로 자기로 내려가갖고 그 옆에서 손정민 씨를 계속 지켜봤을까요? 손정민 씨가 의식이 없자 혹시 자기도 옆에서 자는 척하고 누워있을까요? 누워있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뭐 불안해서였을지 뭐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그 손정민 씨를 끌고 강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낚시꾼이 봤다는 누군가가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더라. 그건 뭐 들어가더라. 그럴 때 손정민 씨는 이렇게 누워있어서 끌려갔기 때문에 손정민 씨는 또 안 보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명이 비춰진 것도 아니고 한 80m 밖에서 봤을 때 서서 이렇게 하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보였을지언정 쭉 뻗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끌고 가도 물속에서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추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손정민 씨를 강에다가 떠밀어 버리고 동석자는 유유히 나왔을까요? 축 처져 있는 2시 18분경에 손정민 씨의 몸은 왜 더듬었을까요? 뭐 더듬었든지 뭔가를 뭐 자꾸 지갑을 이렇게 호주머니를 찾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손정민 씨가 그냥 단순히 술만 취해가지고 그냥 누워있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상 나중에 시신에서 발견 자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생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동석자는 손정민 씨 아버지 부친에게 술 먹고 애가 가다가 어디 걸려 넘어가지고 뒹굴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막 끌어올리느라고 혼났다고 그러는데, 어, 그렇다면은 손정민 씨가 입수를 했을 때 자기도 옆에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렇게 닫혀있는 친구, 단순히 술만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몸에 상처를 입고 있는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를 버려두고 어떻게 혼자 자기는 빠져나옵니까? 아니 자기도 만취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깨보니까 손정민 씨가 없었다. 그럼 손정민 씨 상태도 만취 상태였고 그 다음에 몸에 지금 상처까지 입은 걸 동석자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손정민 씨 아버지께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죠. 응? 자기 혼자만 빠진, 더군다나 손정민 씨 핸드폰을 자기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버님, 손정민 씨가 저랑 같이 술 마시다가 어디 넘어져갖고 다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끄집어 올리느라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저도 좀 술이 많이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보니 손정민이가 없어요. 혹시 집에 들어왔나요? 집에 안 들어왔다면 뭔가 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동석자님. 네? 단순한 만취 상태도 아니고 몸이 닫혀있는, 그리고 또 CCTV 화면에는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손정민 씨를 등에 이렇게 업고 막 기어가고, 아니 이렇게 굽힌 자세에서 막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시 30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시 18분에 찍힌 사진에 의하면 손정민 씨는 그때 크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크게 다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찍힌 사진 보면은 단순히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누워 있는 사람은요 몸에 힘이 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드르릉, 어떤 사람 드르릉 코도 골고요. 술 먹고 만취했다 했고 몸이 쭉 그렇게 처져 있지는 않아요. 예? 어찌됐건 간에 이미 2시 18분 무렵에 이미 손정민 씨는 많이 닫혀있는 상태였어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동석자가 흉기로 어떻게 때렸는지 어떠는지, 아니면 정말 손정민 씨가 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쳤는지, 그것은 뭐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미 닫혀있는 상태예요. 2시 18분부터. 그 닫혀있는 사람을 3시 30분까지 방치를 해요. 그리고 3시 31분에 뭔가 언덕 밑으로 던지거나 밀쳐내리는 듯한 그런 게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손정민 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주변 정황에서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언덕 밑으로 내친 데를 내려가요. 그러다가 한 6, 7분 있다가 올라와요. 그 주변 정황은 그 두 사람이 손정민과 동석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파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CCTV에 찍혀있는 어떤 물체를 딱 특정시켜가지고 그 물체를 쭉 추적을 하면 그것이 동석자고 손정민 씨라는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얼굴 같은 인식은 안 될지언정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지나갔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손정민과 동석자인데 이 사람은 지나갔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갔고,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그 안에 두 사람이 똥 남아있고 나머지 몇 사람이 이쪽에 벤치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미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동도 없는 게 아니라 CCTV 상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뭐 쉬고 있거나 담수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밑으로 던져진 그 사람으로 보이는 인형의 그 물체와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손정민 씨와 동석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3시 31분입니다.
3시 31분. 그리고 3시 37분에 그 두 사람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한 사람은 올라와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지금 동선을 내가 신의 한 수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그 언덕 밑으로 다시 내려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3시 37분에 손정민 씨로 보이는 그 물체는 안 올라왔고 동숫자로 보이는 물체는 3시 37분에 올라왔어. 그리고 4시 20분, 3시 37분부터 4시 20분까지 약 한 4, 50분 그 사이에 손정민 씨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고 동석자가 다시 내려갔는지 CCTV는 잘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4시 20분에 도대체가 하면서 바다로 걸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동석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돼요. 손정민 씨는 이미 의식불명 실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눕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끄집고 하고 힘내면서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낚시꾼들의 증언은 한 사람이 그렇게 바다로 강으로 이게 들어가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석자가 그 손정민 씨 아버님한테도 그 언덕으로 굴러서 자기가 그걸 끄집어 올렸다 하는데 그 끄집어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물속으로 더 들어간 거 아닐까요? 동석자에게서도 그런 흙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이 토끼굴에서 나오는 신발이 보면은 물에 젖어갖고 딱딱 뭉쳐있는 그런 듯한, 그 다음에 옷이 물에 젖어서 이렇게 축축 쳐져 있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CCTV 지금 뭐 100몇 개가 그 근방 있다는데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막 그냥 볼 게 아니라 그 물체 한 물체를 특정해갖고 그 물체를 쭉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그 추적을 하겠습니까? 그 손정민 씨와 동석자로 추정되는 그 물체를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가면은 그 동선이 저는 확보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목격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손정민 씨는 실신 상태로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동석자는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뭐 손정민 씨 몸을 좀 더듬는 것은 봤다. 뭐 그런 정도. 이미 그때 손정민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죠. 네. 숨은 안 끊어졌을지언정 의식불명 상태. 네. 뭐 의학적인 용어로 뭐가 있더라고 사실. 네. 어떤 상태. 거의 병원에 왔을 때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다 했을 때 그 진단하는 뭔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런 상태였을 거라 이거죠. 이미 손정민 씨는. 그 전에 어떤 가격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손정민 씨의 과실에 의해서 자상을 입었거나 어떤 영문인지 이미 2시 18분에 찍힌 그 사진부터 보면은 손정민 씨는 이미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 빈사 상태,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석자는 뭐 만취 상태 블랙아웃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CCTV 정황이나 3시 37분에 뭐 자기 부모한테 또 전화하는 것을 보면은 멀쩡하게 보여요. 물론 뭐 법의학자들이나 뭐 범죄 심리학자들은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행동은 멀쩡하게 보이는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 2시 18분부터 3시 30 몇 분까지 약 1시간 조금 넘게 거의 시신에 가까운 손정민 씨 옆에 동석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상이 어떤 그 동석자가 한 행동이 아니고 손정민 씨의 본인 과실로 입었다 하더라도 2시 18분에 이미 블랙아웃 비슷하게 거의
반 죽음 상태에 있는 손정민 씨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언덕 밑으로 굴리고 그다음에 강으로 그냥 이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그 동석자는 이미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손정민 씨를 그대로 방치했잖아요. 예? 방치했잖아요. 즉, 손정민 씨가 그런 실신 상태에 빠진 게 어떤 자상에 의해서 빠졌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 상태를 계속 자기가 1시간 반 넘게 옆에 있다가, 뭐 어찌됐건 손정민 씨를 자기는 술에 취해가지고 깨버린 손정민 씨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의 반죽음 상태에 있는 손정민 씨가 어떻게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겼겠습니까? 네? 동석자가 자다가 깨보니까 동석자가 다른 데 가서 잤다가 잤습니까? 그 위기에 빠진 친구를 놔두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잡니까? 아무리 술이 취했더라도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도 있고 술이 깼으면은 바로 집에 가서 자기 신발, 흰 티셔츠 다 갖다 버리고 손정민 씨 찾으러 자기 부모하고 같이 나타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친구가 같이 술 마시다가 단순히 술에 취해서 뻗어있는 상태라서 그냥 아유 귀찮아서 갔다가 아니라 이미 손정민 씨가 여기 자상을 입고 닫혀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놓고 어떻게 자기는 유유히 집으로 갔다가 옷 다 갈아입고 이미 입었던 옷은 아니 왜 빨래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까? 네? 어떤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법의 힘에 의해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 본인의 과실에 의한 실족사 이렇게 정결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과 안위를 위해서 정말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그 유튜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조사를 경찰이 하는 것보다 훨씬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국가의 세금을 먹고 그것을 본연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시간 다 써가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안타깝고 지금 현재 반진상가요? 거기에서 경찰이나 이런 데를 또 여러 가지로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휴대폰을 나중에 습득했다는 환경미화원의 그 진술도 참 모호합니다. 왜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갈수록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빠져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스스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모두가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들어가겠습니다.